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면접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면접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면접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PT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PT 면접 준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무, 승무, 차량 직렬분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시기가 약간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5월에 공고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비교를 해보시면 2021년과 2022년은 9월 달에, 그리고 2023년은 예상을 깨고 5월 달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필기 날짜만 비교해 보셔도 거의 3달 반에서 4달가량 차이가 나죠. 사실 이 부분이 뭐 큰 차이가 없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2021년, 2022년에 맞게 일정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소 좀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전형은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필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자 면접은 서울교통공사만 현직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면접만 총 46명의 합격자를 그동안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승무직, 차량직 이렇게 합격자 상당히 많이 배출했으니까요. 공자 면접 블로그 오셔가지고 합격 후기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PT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개별 PT 면접이 진행됩니다. PT 주제와 참고 자료가 주어지고 20분의 준비 시간이 부여되어 해당 시간 동안 답안 작성하신 이후에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3분가량의 발표와 2분가량의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PT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 준비 시간에 작성한 답안지 보시면서 발표하실 수 있고요. PT 면접이 종료가 되면 다른 지원자분들의 면접 종료를 기다리셨다가 3인 혹은 4인이 모이면 인성면접장으로 이동하셔서 인성면접 진행하시게 됩니다. 인성면접의 경우에는 별다른 꼬리 질문이 없이 공통 질문 4개에서 5개 가량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종료가 됩니다. 약 15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자소서 기반의 질문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와 승무, 차량 직렬 분들을 중심으로 PT 면접 기출 질문과 인성 면접 기출 질문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 질문 보시면서 이런 질문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답변 준비해야겠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출 질문은 공자 면접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고정 댓글로 블로그 링크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출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출제 기조를 분석하고 그 기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사무직렬에게 출제되는 PT 면접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거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나오거나 고객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불편, 그래서 지하철의 혼잡도,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권기에 대한 이용, 또한 교통약자의 이용 동선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 질문이 주제가 이러하니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서울교통공사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게 만약에 PT 면접 주제로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준비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와 차량 직렬 혹은 기술직 직렬 분들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직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를 바탕으로 지원 직렬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 승무직을 포함한, 차량직을 포함한 기술직 분들의 PT 면접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안전사항이라던가 전공 지식, 승무직이시라면 철도 운전 시 숙지해야 되는 지식, 지적 확인 환호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자격증 취득하시면서 철도 운전 면허 취득하시면서 배우셨던 지식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시는 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냥 복습하시기보단 이거는 무조건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승무직분들 면접에서 결국에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면허 따시면서 그때 배우셨었던 그런 매뉴얼들, 그거는 분명히 면접관분들이 PT든 인성이든 한번 검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제 처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인데 이건 본인만의 좀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로 안전, 정시성, 고객 만족 이렇게 예시를 달아 놓았는데, 물론 이제 승무직분들께서는 안전, 정시성, 고객 만족, 이게 아마 보통의 승무직렬 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참고하시는 우선순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PT 면접 답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직렬을 포함한 기술 직렬 분들도 승무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원 직렬이 숙지하셔야 되는 전공 지식, 그리고 지원 직렬이 당면한 이슈나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따라서 승무직 PT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근데 SOC 이런 철도 공기업에서는 안전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전을 우선시할 때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매뉴얼 규정 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하고도 절대 타협하시지 않고 매뉴얼과 규정을 준수하시는 것, 이 부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정시성. 하지만 정시성도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정시성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뭐 고객 만족이나 동료들의 편의인데, 동료들의 편의나 고객 만족이 안전이나 정시성보다 최우선 되시면 안 됩니다. 철도기관은 무조건 안전과 규정, 매뉴얼, 법령이 1순위로 지키셔야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자 면접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직무기술서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브이로그에서는 미처 나오지 않는 정말 찐 직무 이해를 위해서 현직자 직무심층 Q&A라는 자료를 직접 현업에 계신 분들과 협업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차량직, 승무직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직의 경우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영무 교대 근무하시고 계시고 수익금 관리, 요역사 시설물, 유실물, 교통약자 도우미, 무표객 인계 후 처리,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신다. 업무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의와 꼼꼼함이다. 예의와 꼼꼼함, 뭐야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업에서 실제 근무하신 분들이 왜 예의나 꼼꼼함이라는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보통은 민원응대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예의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신선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을 응대했을 때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시게 된다면 이런 다툼이라던가 어떤 갈등 상황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예의라고 하는 것은 협업할 경우가 많은, 또한 동료분들하고 늦은 밤까지 교대 근무하면서 소통할 경우가 많은 영무직의 경우에 동료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의도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겠죠. 꼼꼼함 같은 경우도 영무직에서 수행하시는 업무를 보면 시설물, 유실물, 교통약자 도우미, 무표객 인계, 이러한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과 도우미 등 처리해야 될 일이 한 번에 몰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착착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업무에 있어 놓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직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수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정비팀과 검수팀으로 나뉘고, 정비팀의 업무, 검수팀의 업무, 그리고 정비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자면 이러한 부서로 나뉘고 각 부서들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지, 업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 자료이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총 6페이지, A4 기준으로 6페이지, 차량직 분들은 7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승무직 분들의 자료의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앞에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인명구조 본선계통 제3보, 이러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 취득하실 때 배우셨던 매뉴얼이나 규정에 입각해서 답변을 만드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시는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면 오히려 태도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중시하고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태도라는 것을 또 현직자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숙지하고 계시고 각 답변들에 녹여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승무직, 기관사에게는 이런 어떠한 기본들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규정들이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항상 기본을 준수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합격자를 46명 배출했고 또 현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최종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여러분들이 공자면접 수업 수강하시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2023년이 아니더라도 2024년, 2025년 향후에 서울교통공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